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익숙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고독이 실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독한 시간이 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요. 칼 융은 1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탐험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이 고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당신에게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만약 사람들이 떠나가서 아프다면, 만약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궁금하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깊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듯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북적이는 계절이 있고 홀로 고요히 지내는 계절이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은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자연은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눈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 그 고요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겨울은 죽음의 계절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겨울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씨앗은 봄을 준비하고 자연은 다음 생명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실과 외로움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관계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고독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고 진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당신은 언제 진짜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기대를 의식하고, 연인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바로 이 소음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약하고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내 생각이구나.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구나. 윤근 이것을 무의식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아래에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욕망, 숨겨진 재능, 억압된 감정,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진정한 모습. 그러나 일상의 바쁨과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이 무의식과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식의 표면에서만 살아가고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독은 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밤의 깊은 고요 속에서 무의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직관으로, 때로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면모들, 윤기 말한 그림자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을 모두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당신의 아름다운 면뿐만 아니라 추한 면도, 당신의 사랑스러운 부분뿐만 아니라 미운 부분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반드시 고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 혼자만 할 수 있는 내면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혹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가 당신에게 이 내면 여행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관계를 원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홀로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은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치 계획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씩 당신의 삶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스러운 멀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이사나 직장 변화 같은 외부적 상황을 통해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됨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여정을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고독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의 기대를 살고 남의 꿈을 살고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기대를, 당신만의 꿈을, 당신만의 인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눈빛이 바뀌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기가 아닌 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즉 셀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프는 의식적 자아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면과 보편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셀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융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때로 깊은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실존적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만 진정으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밝을 때는 빛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나타나면 그것은 희망이 되고 방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당신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당신은 작은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빛입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 깊은 평화와 확신이 찾아오는 느낌. 윤근 이것을 통합의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빛과 어둠이, 과거와 미래가, 개인과 우주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경험 이후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변형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의 승인을 구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따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확신으로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외부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면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전에 당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당신 가면 쓴 당신에게 끌렸던 이전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짜 당신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게 되면 진짜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전 관계들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표면적인 연결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우주의 더 큰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 무의식을 충분히 탐험하면 그 너머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자 영웅 어머니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보편적 상징들. 그리고 당신이 이 원형들과 연결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그들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깊은 평화를 줍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상실의 고통도, 외로움의 아픔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당신이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첫째, 저항하지 마세요.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형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강물에 떠내려갈 때 저항하면 익사합니다. 그러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물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둘째, 고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자기 탐구에 사용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당신의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오래 산책을 하면서 생각에 잠기세요. 당신이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활동들은 당신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고통을 회피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TV나 스마트폰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으세요.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영혼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이 여정을 글로 남기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꿈, 깨달음들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 기록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독특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의 고통입니다. 여섯째, 자연과 연결되세요. 가능하다면 자주 자연 속에 나가세요.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공원을 걷거나. 자연은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리듬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그리고 이 리듬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일곱째, 창조하세요.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 음악, 글, 요리, 정원, 가꾸기. 창조적 활동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도 만다라를 그리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험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혼자이되 고립되지는 마세요.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고립은 강요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세요. 상담사나 치료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낫습니다. 아홉째, 의미를 찾으세요. 윤근 의미가 최고의 치유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만해집니다. 아니, 고통을 넘어서 변형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답은 다른 누군가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열째, 미래를 상상하세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을 상상하세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 비전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별이 될 것입니다. 윤근, 미래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를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당신을 그곳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당신은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을 느낍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나는 변했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다고. 외로움이 나를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들었다고. 고독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것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이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도 외로움에 대해서도, 심지어 당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시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들은 새로운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이전 관계들보다 훨씬 진실하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가면 없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존재하고 그들도 진짜 그들로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는 것을, 수백 명의 얕은 친구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낫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개성화는 개인화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깊은 곳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모든 인류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것의 가장 깊은 곳에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인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의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인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외로운 별이 아니라 은하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고 무력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거대한 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의 최종 단계입니다.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 보편적 자기, 즉 셀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프는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의식의 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신성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형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꽃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중반에 접어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자녀, 양육. 그러나 이제 그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뭐지 이게 전부인가? 내가 원했던 게 이것뿐인가? 이것은 윤기 말한 중년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첫 번째 절반에서 두 번째 절반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절반은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절반은 내면 세계에서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절반은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절반은 자아를 넘어서 셀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멈춰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얻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진지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회피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거나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거나.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불안, 우울, 불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와 만나라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니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평화, 기쁨, 의미, 사랑이 모두 당신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밖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독이 당신을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보물을 발견합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안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신화와 동화에서 영웅은 위험한 여행을 떠나 보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행은 바로 고독 속으로의 여행입니다. 당신도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외롭다면, 사람들이 떠났다면 당신은 이 영웅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안의 보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할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한 당신, 완전한 당신, 빛나는 당신. 그리고 그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축복이었다고. 사람들이 떠난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선물이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우주의 계획이었다고.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당신을 깨우기 위한, 당신을 변형시키기 위한 신성한 계획이었다고. 이제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고통이 당신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외로움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전체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변형되었고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당신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깊이 봅니다.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당신은 이제 더 깊이 느낍니다.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더 깊이 삽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입니다. 고독의 어둠을 통과하면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죽음의 밤을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더 풍요로운 형태로 되찾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람들이, 관계는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관계들이, 사랑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진실한 사랑이.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진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지금 외롭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해, 더 진실한 무언가를 위해. 그러니 이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포옹하세요. 이것과 함께 춤추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모든 것이 정확히 일어나야 할 때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기적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발견할 진정한 자기 자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당신의 진정한 본성.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당신이 실현할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의식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그것을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할지라도 변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비록 어둠 속이라도,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당신 안에 언제나. 이것이 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물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독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깨우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외로움을 환영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끝에는 빛이 있으니까요. 끝에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끝에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당신이. 그리고 그 당신을 만나는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모든 눈물이, 모든 외로운 밤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여기로, 이 순간으로, 이 깨달음으로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해한다고. 이제 나는 안다고. 나의 고독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우주의 계획이었다고.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기 위한 신성한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함께 있습니다. 우주 전체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